수천 년 중국의 역사와 함께해온 안후이성. 포청천의 고향, 삼국지의 무대인 성도 허페이. 신라 왕자 김교각이 지장보살이 되어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곳, 주화산. 천년 세월을 간직해온 희주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산, 황산이 있는 곳. 중국 대륙의 심장에 자리한 숨겨진 보물, 안후이성으로 간다. 중국 대륙 남동부의 안후이성은 장강 하류에 위치한 농업지대로 성도는 허페이다. 허페이는 안후이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면서 중원과 강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예전엔 삼국지의 무대가 됐던 곳으로 도시 전체가 호수와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1950년대부터 공업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한 허페이는 인구도 급격히 늘어나 지금은 인구 400만이 넘는 신흥개발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포공사는 시가지 남쪽 포화공원 안에 세워진 사당으로 송나라 때의 명신 포증을 모신 곳이다. 포증은 전형적인 청백리로 우리나라에도 드라마 판관 포청천을 통해 잘 알려진 인물이다. 황제 사위를 벌하고 탐관 오리들을 단두대에 올린 포증은 지금도 안후이성 주민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다. 사당 안에는 포증의 행적을 말해주는 조각과 자료가 전시돼 있다. 포증은 지방관으로 일하면서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항상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해 진정한 청백리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가 죽은 후에 문학가들은 그를 소재로 많은 소설을 썼고 이런 작품들이 천년 동안 그를 끊임없이 회자되게 해 지금은 허페이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포공사 옆에는 허페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부장이 있다. 연못 위에 세워진 정자와 누각이 수양버들과 어우러져 강남적인 정취를 느끼게 한다. 보행자 전용 도로인 화이호루에는 6세기 초에 세워진 사찰 명교사가 있다. 절 입구는 높이 5m의 담 위에 있는데 삼국시대 조조가 이 담 위에 큰 화살을 설치해놓고 오너라 손권의 수군에 맞서 싸웠다고 한다. 명교사 한편에는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오래된 우물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 앞에는 아담한 종각이 있는데 명교사라는 글씨가 새겨진 이 종을 치면 복을 받는다고 한다. 시내 한 호텔에 걸린 현수막이 내 관심을 끌었다. 허페이에 루극이란 전통 연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나는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루극을 공연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로부터 잊혀져가는 루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인 모임이었다. 卢剧的历史，它这个主要是有将近300年的历史，它主要是反映这个当时这个农民啊，在这个田间休息的时候，包括这个劳动时候啊，就是农民当时自己唱的一些这些山歌啊，民歌啊。 이들은 내게 루극의 한 대목을 들려주었다.
把茶敲，向你两兄报喜呀嘞。那个男的唱。弟兄二人出门来，门前喜鹊成双对。从南喜鹊报喜讯，恭喜两兄一路回家把家还。 한때 융성했던 루극은 현대극과 흥미 위주의 공연에 밀려 그나마 몇 개 있던 루극 극장들도 다 문을 닫았다고 한다. 설 자리를 잃은 배우들은 시나 기업에서 후원하는 마을 행사에서 간간히 공연하는 것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초라한 공연이 사람들에겐 커다란 즐거움이요 위안인 것처럼 보였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공연 내내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배우들의 노래와 몸짓 하나에 울고 웃고 한숨 지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대사와 노래가 내게는 별다른 감흥을 주진 못했지만 루극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빌어본다. 허페이의 명동 구로우에는 청나라 후기의 정치가 이용장의 옛집이 있다. 이곳에는 19세기 말 중국 개화기의 상황과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과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안우이 성에서 태어난 이용장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는 한편 중국의 근대 공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했던 정치가다. 是他当年总面积的1/12，仅仅保留有他女儿住的地方，其他的呢都被拆掉了。所以在我们合肥呢，当年有一个说法叫做“离苦半条街”，就是说这个步行街的一大半都是他们家。 5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집이 원래 집의 12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니 그 규모가 거의 궁궐과 맞먹었을 듯하다. 이용장은 정기적으로 이곳에 오긴 했지만 주로 베이징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집은 그의 가족들이 살던 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의 부총리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이용장은 당시 최고 권력자 중 한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권세가 대단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집이 그것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검소함과 소박함으로 사랑을 받았던 포준과 비교해 볼 때 이용장의 집은 너무 컸다. 안우이성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안우이성 박물관을 찾았다.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이다. 这个燕楚大鼎呢，是1933年在我们安徽的寿县出土的。那么在楚墓出土了有上千座以来，作为一个楚王墓的出土的这样的器物，那个墓葬呢，这是唯一的一件，而且它是周代以来呢最大的一件青铜鼎。那么这个鼎呢，它的气势呢，就是非常的雄壮。那么它的梯形足呢，显得这个器物的厚重。 이 박물관에 있는 청동기 유물 중 6점은 국보로 지정돼 있다. 청동기 시대에 이미 이 지역에 발달된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또 원나라 때 자기와 공예품도 다수 소장하고 있다. 특히 내 관심을 끌었던 것은 휘주 양식이라고 불리는 건축 양식에서 볼 수 있는 석공예 품들이었다. 안우이성 남부 지역의 옛 명칭인 휘주는 상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독특한 건축 문화를 탄생시킨 곳이기도 하다. 시내 북쪽에 있는 소요진 공원은 삼국시대의 유명한 전쟁터다. 3세기 초 위나라 조조의 명장인 장요가
800명의 군사로 오나라 손권의 10만 군대를 물리친 곳이다. 지금은 울창한 나무와 연못으로 아름답게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는 연인들과 가족들을 보면서 낯선 여행지에서의 긴장감을 덜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개방 이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중국에서 허페이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有什么变化？你看现在的什么高楼大厦，发现马路什么东西都在改变。以前的马路都一塌糊涂，现在好多了。 예전엔 갈대가 자라는 모래땅이었다는 허페이.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이 도시는 최근 숨가쁜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도시 곳곳에서 중국 전통의 모습보다는 서구화된 분위기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활력을 느낄 수 있다. 어둠이 깔린 허페이의 시내는 사람들로 늘 북적거린다. 이방인인 나는 한참 동안 사람 구경을 하다가 공원에서 한밤에 댄스를 즐기는 사람들을 만났다. 운동은 주로 이른 아침에 하지만 댄스는 역시 밤에 해야 더 즐거운 것인가 보다. 你们在干嘛呢？晚上就是锻炼锻炼，每天都出来吗？有时间就不来，周六周日来的多一点。 춤추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댄스라기보다는 운동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허페이에서 남쪽으로 약 3시간 차를 달리면 중국 불교 4대 명산 중의 하나인 주화산에 도착하게 된다. 주화산 입구의 상점들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것들.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사찰들을 가기 전에 이곳에서 향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사게 된다. 주화산에는 현재 90개의 사찰이 남아있다. 한때는 5천여 명의 승려들이 불도를 닦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사찰 단지였지만 현재는 많이 축소된 편이라고 한다.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은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고 소원을 빌게 된다. 拜菩萨呀，他是要许一个心愿，但是这个心愿是不能说的，如果说了以后就不灵了啊，所以我拜了，我有心愿，但是不能说。 좁은 골목을 따라 산 쪽으로 조금 걸어가다 보면 커다란 방생지를 만나게 된다. 수백 년 동안 방생이 이루어졌을 이 연못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른 듯했다. 방생지 위에 자리한 주화산 역사문물관. 이곳에 가면 중국 불교 신자들에게 가장 큰 섬김의 대상인 지장보살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다른 보살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실존 인물이었던 지장보살이 신라 왕자 김교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 김교각은 중국 불교 신자들에겐 지장보살로 부처님 못지않게 추앙받고 있다. 그가 지었다는 지장사를 찾아가던 중 정심대라는 글씨가 새겨진 장소에 이르렀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매몰 돌고 있었다. 사연인 즉슨 눈을 감고 소원을 빌며 매몰 돌다가 앞에 있는 정심대의 불자를 짚으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8세기 신라 성덕왕의 아들이었던 김교각은 24살에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한다. 그는 당나라로 건너가 이곳 주화산에서 수도하고 절을 지어 불도를 전파했다. 그가 전한 지장사상은 미래의 부처
미륵불이 현생하기 전까지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지장사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그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 호국 월신 보탑이 있다. 김교각은 99살에 좌선 한 채 열반에 들어 당시 관례대로 옹기관에 시신을 안치했는데 3년이 지난 뒤 관을 열어보니 전혀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였다고 한다. 놀란 제자들은 시신에 금분을 입혀 등신불로 만들었는데 현재 그의 시신은 이 탑 안에 모셔져 있다. 全世界全世界都很多的国家都来，日本、美国啊，就是其他西方跟马来西亚、新加坡啊，各个国家都特别地道，他们外国到那去都有求必应，求啥就得啥，都很为了人气很大了。 평생을 중생 교화에 바친 지장보살 김교각. 흙과 쌀을 섞어 밥을 지어 먹으며 불도에 정진했고 직접 기워 입은 옷 한 벌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다고 한다.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지 않고 중생들과 함께했던 그는 죽어서도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주는 지장보살로 주화산을 지키고 있다. 불교 용품들을 파는 상점들 사이에서 주화산의 토속 음식을 파는 식당을 하나 발견했다. 주로 산에서 나는 나물들과 버섯, 죽순이 이곳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한다. 这种是当地的野生丝啊，它是清凉用火杀火的，当地的特色菜，叫石耳嘛哈。这种呢叫九华一绝，当地的野生蕨菜也很好的，当地的特色菜。这种呢是冬笋干，是笋干当中最好的一种，叫冬笋干烧肉，它吃的是甘香开胃的，这种笋干是最好吃的。 내친 김에 이 식당이 자랑하는 요리들을 좀 보여달라고 했다. 주방장은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먼저 돼지고기 삼겹살을 얇게 썰어 시양총이라는 나무를 안에 넣고 돌돌 말아 쪄내는 부화불수. 다음은 생강을 으깨서 반죽한 후 완자를 만들고 깨를 입힌 후에 기름에 튀겨내는 구제 황금병. 주화산의 날씨는 변화무쌍하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자욱하게 낀 안개가 거칠 줄을 모른다. 산행을 포기한 나는 불상 조각을 하는 곳을 찾았다. 이곳 사람들의 생업은 대부분 불교와 관계될 수밖에 없다. 양리우딩이란 이 소년도 어려서부터 이곳에 들어와 불상 조각을 배웠다고 한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자신이 만든 불상에 색칠을 하고 있었다. 你是从学到的？就在这里学的，跟我老板学。你怎么开始了这个工作？学多长时间了？为什么开始了？为什么开始啊？就喜欢这东西，爱好。 挣一大钱吗？挣不多钱，老板挣钱。请给我们介绍一下。这个是释迦牟尼佛，佛祖，两件佛祖，这个也是一样，这个大小不一样。这个呢是他的两个徒弟，阿难跟迦叶，两个徒弟。 불상의 종류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생김새만으로 구별해내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장보살은 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불상 조각과 함께 이곳 사람들의 주요 생업인 승복 제작. 작은 가게 안쪽에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옷을 만들고 있었다. 스님들이 옷을 수시로 살 일은 없겠지만 1000명이 넘는 승려들이 불도를 닦는 주화산이다 보니 수요는 늘 있게 마련이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는데 우리와 비교하면 중국의 승복은 색상이 다양한 편이다. 冬天可以穿厚的，秋天穿薄一点的，夏天穿更薄一点的。那另外还有里面穿的呢，短的小短衫都在这上面。 내게 한 벌 사길 권했지만 기념으로 살 만한 옷은 아니었다. 안개가 걷히면서 주화산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화산 남동쪽에 있는 해발 1306m의 천태봉은 김교각이 수행했던 곳이라 불교 신자들이 많이 찾는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절을 하는 이 여인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힘겨운 고행을 자초하는 것일까? 험한 산길을 걸어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화산 가막꾼들이 있다. 우리 돈으로 6,000원 정도만 주면 정상까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버거운 이 산을 하루에도 5-6번씩 오르내린다고 한다. 김교각의 자취가 남아있는 천태산은 주화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원이다. 이곳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풍경은 가짜 돈을 태우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불심을 표현하는 듯하다. 천태사 뒤 천태봉 정상으로 가는 길의 난간에는 자물쇠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이 자물쇠들을 연심쇠라고 하는데 중국의 어느 산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象征着一种幸福平安的意思，然后有的情侣嘛，也就象征着长久的在一起，长久的就这么回事吧，应该是就这个意思。 가파른 돌계단을 힘겹게 올라온 천태봉 정상이건만 안개가 자욱한 주화산은 끝내 아름다운 경치를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 안후이성 남동쪽에 있는 황산에 가기 위해서 황산시라고도 불리는 툰시에 도착했다. 툰시 시내에는 다양한 상점이 밀집해 있는 전통거리 라오제가 있다. 특히 골동품이나 고가구를 파는 상점이 많아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이곳은 기념품이 될 만한 각양각색의 물건을 파는 상점이 줄줄이 이어져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다. 툰시의 특산품은 서예용품으로 이곳에서 쉽게 상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곳을 찾아 들어갔다. 크기에서부터 사람을 압도하는 벼루는 다양한 문양들로 장식돼 있어 예술품에 가까웠다. 都是国宝，没有了，就我这有这么几块，都是国宝。你看它飞起来的，
像一群海燕。但是你们用手摸一摸。小孩的屁股，你看它的美。那么这个我们还没有去雕刻，还要很好的设计，很好的构思，雕出一块好燕。我让你拍了，给韩国人看，应该是中国燕中最好的，世界级的。这样的东西，里面的小鹅非常生动，非常美。王羲之，中国近代的大书法家，原来是做艺术的，这个做过，不喜欢就做这个。拍过片子，拍过电视，做过艺术，写过文章，不太喜欢，喜欢这个我就做这个，我做了我喜欢的事情。 몇 억을 줘도 살 수 없다는 고가의 벼루들도 인상적이었지만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는 작고 깜찍한 벼루가 더 마음에 들었다. 이 지역은 황산 마오펑차의 산지이기도 하다. 황산 마오펑차는 항주 롱징차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명차이다. 마오펑차를 생산하는 현총이라는 작은 마을을 찾아갔다. 우리나라의 보성과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너른 차밭에서는 차 수확이 한창이었다. 찻잎은 보통 3월 중순부터 따기 시작하는데 가장 향기로울 때는 4월 초라고 한다. 1년 중 차 맛이 가장 좋은 신차의 계절에 운 좋게도 명차 황산 마오펑차의 산지를 찾은 것이다. 요즘은 모든 것이 기계화돼 차 수확도 보통 기계로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일일이 찻잎을 따는 이곳의 수작업은 보기에도 정겹고 차 맛도 왠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어느새 차 바구니가 가득 차고 나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 차 가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향했다. 차를 볶는 과정도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차를 볶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닌가 궁금해졌다. 炒的时候有没有什么技术呀？没有什么，这炒10几年了就有技术了。 수십 년 세월 동안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은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금방 볶아진 황산 마오펑차를 맛볼 수 있었다.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 차는 물과 같은 것이라 근사한 찻잔과 거창한 다도를 동반하는 것 같진 않다. 整个我们制作的工艺呢，主要是靠手工制作也好，机械制作都是靠手势呢，温度高低都是靠手势，也不像我们这个天天农民天天制作，他不用什么温度表，也不用这些东西，他都是靠手工掌握这个温度，整个这制作工艺程序他都是天天做，他就这样的，整个程序就这样的把握自己。慢慢的品。 차의 향기도 좋았지만 가까이서 지켜본 그들의 정성이 배어 있어 더욱 좋았다. 이곳의 4월은 유채꽃이 만발하는 시기. 가는 곳마다 노란색 물결이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다. 예전에 휘주라 불렸던 이 지역의 문화를 탐방하기 위해 먼저 홍춘을 찾았다. 아담한 호수를 끼고 있는 이 마을은 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은 약 300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홍춘은 왕씨 집성촌이기도 한데 송나라 때 마을이 형성돼 약 8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2000년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예전에 이곳은 상업이 융성해
휘주 상인이라는 말이 있었고 객지에서 돈을 번 상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집을 지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승지당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이곳을 다녀간 명사들의 사진을 진열해 놓았는데 강택민 주석의 모습도 볼 수 있다. 휘주 상인 왕정귀가 1855년에 지은 이 집은 민간의 고궁이라고 불리운다. 상인의 집답게 문 양쪽으로 상자를 새겨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밑을 지나가게 하고 있다.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승지당을 짓기 위해 은 60만 냥, 나무 조각 위에 도금하기 위해 황금 100냥을 썼고 20명의 조각사가 4년에 걸쳐 나무 조각들을 완성했다고 한다. 장수를 기원하는 소품들과 지붕에 여백을 두어 창문 역할을 하게 한 것은 휘주 가옥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마을 중앙에 있는 천연 샘물을 골목마다 흐르게 해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이곳 사람들의 지혜다. 정겨운 골목골목마다 고풍스러운 기념품들이 여행자의 눈을 즐겁게 한다. 哪个生的烤？ 你现在雕刻的是什么？上面雕刻的是什么内容啊？这个是古民居，宏村的古民居，就是月昭，就前面汪家总祠啊，月昭。雕刻这样个笔筒要花多长时间？不少于半天了。 작은 가게에서 전병을 만드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휘주의 전통 음식이라는데 가격은 한 개 400~500원 정도라고 한다. 要看人，旅游的人多嘛就卖得好，旅游的人少嘛就。 언제 누가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는지 모든 음식은 역시 대단한 발명이다. 홍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시디 역시 휘주 문화를 대표하는 고대 촌락이다. 약 1000년의 역사를 지닌 이 마을은 호씨 집성촌으로 가옥들 대부분이 200~300년 전에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담에 낸 창을 장식하고 있는 석각들과 문 위를 장식하고 있는 벽돌 조각들은 하나하나가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곳곳에서 휘주 가옥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담아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시디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이곳의 전통 가옥을 사서 살게 됐다는 사람이 있어 찾아가 봤다. 来客人吃饭，我们一般在正厅。这边是以前养猪的地方，现在做了一个家庭的小酒吧。好吗？现在。从这里来，看到那个莲花，那是西做的，是西地只有我们家有那个水剪，看到吗？那个荷花一个石头做的，底座上面是西做的，那个古代的。这是我们村子里的孩子们，我很喜欢他们，就把照片拍出来挂上。 这边可以看到西地的全景，西地的全景。 원래 상하이에 살았다는 리고오 씨는 이곳에서 삶의 의미와 여유를 찾게 됐다고 한다. 我早上出去散步，如果门锁的话，他们回来会把他们种的菜会送给我，挂在门上，我都不知道是谁送的。
然后我去村子里面去散步，孩子们都会叫我阿姨，会叫我妈妈，都会叫我。然后过年的时候，我也会准备很多那个小小的红包，来的孩子们都会给他们。然后我每次回上海都会带好多好吃的，就给村子里面的孩子们，然后和他们在一起很幸福。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다 보니 여행자 숙소처럼 변해버린 이곳에서 그녀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이 또 다른 인생의 기쁨이라고 했다. 그녀와 친구들이 지은 이 집의 이름은 돼지의 천국. 돼지처럼 단순하고 즐거운 삶을 살자는 뜻이란다. 나를 안후이 성으로 오게 한 황산. 드디어 나는 황산 입구에 이르렀다. 황산은 중국 10대 관광지 중 하나로 4개 현과 5개 시에 걸쳐 있고 1990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황산 대문을 지나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은 자광각. 이곳에서 여행자들은 황산 산행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게 된다. 황산은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동해, 서해, 북해로 나뉘는데 황산 대문과 온천이 있는 남쪽은 산행과는 관련이 없다. 나는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산 밑에 있는 비취곡을 찾기로 했다. 이곳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와호 장룡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다. 정인곡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비취곡의 테마는 사랑이다. 계곡 입구에서 사랑의 자로 가득한 비석을 볼 수 있는데 모두 99개의 글자가 쓰여져 있고 100개를 채우기 위한 한 글자는 비취곡이 끝나는 지점에 있다고 한다. 비취곡의 물빛은 말 그대로 비추색, 옥색을 띠고 있다. 기대했던 것만큼 사람을 압도하는 규모와 아름다움을 지니진 않았지만 계곡을 따라 걷는 약 1시간의 산책은 충분히 즐거웠다. 정인과 함께라면 아마도 그 즐거움은 2배가 되지 않을까. 계곡 옆으로는 시원하게 죽죽 뻗은 대나무 숲길이 있어 정취를 더해준다. 비취곡이 끝나는 지점에서 연인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규칙이 있다고 한다. 因为这个爱字呢，是我们每个人心中的那个真爱嘛。我们坐在这个爱字的中间呢，就代表着心中有爱，爱在心中之意。所以呢，拍照的时候呢，一定要坐在这个中间的位置拍照，这样比较有意义一点。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감정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고 비취곡은 얘기하고 있었다. 황산에 오르기 위해 운곡사 케이블카를 타기로 했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는 보통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아주 일찍 가거나 아예 늦게 가는 것이 좋다. 약 10분 정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백아령에 이른다. 산 위에는 아직 눈이 남아있고 영하의 기온이었다. 기송과 기암괴석, 운해 등을 황산사절이라고 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은 황산의 독특한 지형과 기후에서 자란 소나무들이었다. 황산송이라고 부르는 이 소나무들은 화강암 틈에 뿌리를 내리는데 워낙 생장하기 힘든 환경이라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고 생긴 모양도 특이하다. 3m 정도의 소나무 나이가 수백 살이라고 한다. 첫 목적지는 북해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사자봉 정상. 약 2시간을 오르니 정상에 도착했고 북해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에서는 특히
원숭이가 북해를 내려다보는 형상이라는 후자 관해를 볼 수 있다. 북해의 풍경에 취해 있던 나는 이 험한 산길을 올라온 70대 노부부를 발견했다. 没来过，一直不敢来，就爬不动，爬不动。啊，讲不要紧，爬动就爬，爬不动就停下来，慢慢跑。 인생의 황혼기에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산을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남은 산행도 무탈하게 아름다운 황산을 만끽하시길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북해에서 서해로 접어드니 이미 하루가 다 가고 해질녘에야 배운정에 도착했다. 배운정은 서해에서 황산의 기암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교석진열관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다. 황산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다음 날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5시부터 서둘렀지만 내가 도착한 청량대에는 이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잔뜩 낀 구름 위로 뒤늦게야 해가 떠올랐지만 사람들은 마냥 즐거워했다. 황산에서 운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이른 아침과 저녁. 바다 위에 떠있는 섬처럼 보이는 산봉우리를 보면서 왜 구름을 바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다. 황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광명정으로 향했다. 해발 1860m의 광명정. 지세가 높고 평탄해서 운해를 감상하기에 좋다. 황산의 최고봉인 요나봉으로 가는 등산로. 요나봉으로 가는 길은 경사가 급해서 등산객들을 힘들게 한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귀한 괴석들이 많아 황산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요나봉으로 가는 등산로의 중간 지점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서 있었다. 황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등산로들이 통제되는데 올해는 요나봉으로 가는 등산로가 폐쇄됐다고 한다. 여기까지 와서 황산의 최고봉을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나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대신 요나봉 주변의 이름 없는 소나무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감상하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황산에서 가장 풍수가 좋은 곳이라는 옥병루. 이곳에서 보통 식사와 숙박을 하기 때문에 늘 등산객들로 붐비는 곳인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는데 이곳에 황산을 상징하는 소나무 영객송이 있기 때문이다. 수령이 1000년이 넘었다는 영객송은 말없이 1000년 동안 황산을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옥병루에서 바라다 보이는 천도봉은 황산에서 가장 산세가 험준한 봉우리다. 나는 요나봉 대신 이 천도봉에 오르기로 했다. 천도봉 등산로는 가파른 암벽을 깎아 만든 돌계단으로 로프를 잡고 오르는 암벽 등반과 같다. 때문에 얼음이 어는 겨울에는 등반이 금지된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你好。你好，我们还有多少分钟？20分钟。感觉怎么样？感觉很累，很爽，又累又爽。不是很好吗？啊？你已经到了。到顶天都了。峰。到绝顶，天都绝顶。觉得不舒服吗？舒服，很爽，在那上面很爽。 천도봉 등정의 마지막 고비인 천교. 깎아지른 절벽 위로 지나가려니 고소공포증이 있는 나로서는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기엔 힘들게 올라온 것이 너무 억울해 내 발끝만 보며 조심스럽게 천교를 건넜다. 드디어 천도봉 정상. 이곳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나와 같을 것이다. 然后我们慢慢的爬上来了。刚走到那里的时候，好害怕，好害怕。但是现在站在上面，觉得好开心一个。有一种胜利感，感觉到自己还是战胜了这里。 산을 내려온 나는 툰시에 사는 중국인 가정을 방문했다. 여행을 마치기 전에 그들의 현재 사는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这是我父亲在黄山市卫生防疫站，原来的站长和党委书记。我母亲原来是在那个黄山市新安医学研究中心副主任医师。这是我女朋友，女朋友在那个，当老师。我在黄山华安证券公司业务部工作。 비교적 엘리트인 두 부부는 위로 딸을 출가시키고 결혼을 앞둔 아들과 이 집에서 살고 있다. 因为我们住的人也比较宽敞一点，所以一个人一个房间。我在这一边呢，能做做针线，看看书，有时候呢有一些小艺术品在这欣赏欣赏。我现在那边房子啊，刚装修好，还没搬过去。这边是我在我父亲这边临时住的住房。对，这实际上是爸爸首房。 가족들은 내게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2点17分，我外婆去世的，享年88岁，是高寿。最珍重的人是把我们从小都带大的，所以我们对他的感情都特别深厚。 손자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할머니는 장차 태어날 증손자를 위해 틈만 나면 손수 신발을 만드셨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발이 수십 켤레. 갓 태어났을 때부터 커가면서 신을 수 있게 신발의 크기도 다양하다. 你看这鞋子有什么
么感情？哎呦，我感到真的，首先我要感谢我的外婆，她对我们这个孩子们是想的，不仅对我对我们这个未来的孩子们都想的比较周到。我很感动，做了那么多双鞋子，可以讲这鞋子，我觉得买的都没有他做的那么样子，穿的心里面觉得那个好厚实，我觉得。 나는 가족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 不像我们这样的城市心理啊、阳光灿烂，都要创造活的。你看我创造的人居环境，这个人居环境啊，太重要。现在的这个世界这个污染越来越严。我的愿望就是国家更富强，人均环境最好，使不管是老年人、青年人、孩子们都能够在很好的环境下生活，这样以后生活更幸福、更美丽，使家家都非常和谐。我打算呢，就是讲以后，在现有的情况下，把工作给搞好，然后以后呢，有机会，我想到韩国去旅游，一定要到韩国去看看。韩国呢，能到韩国去也是我的愿望，我对韩国印象非常好。韩国人民非常好客。我很喜欢我现在的这种生活，包括我的工作，还有跟魏华两个人呢，现在也就是说打算可能在很快的将来我们可能会结婚。我很喜欢现在的这种生活方式，非常满意，谢谢你们。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게 황산 마오펑차를 선물로 주었다. 답례로 나는 이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내 여행의 마지막 영상으로 그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 안우이성 여행은 내가 몰랐던 세상과의 만남이었다. 끈질기게 이어져 오는 소중한 문화와 처음 맛보게 되는 음식. 손을 내밀고 싶은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삶의 방식을 만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랑의 깊이와 내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도 느꼈다. 나는 이 모든 만남을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